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시간입니다. 빠밤. 자, 이번 댓글은요, 개념 댓글, 좀 보통 사람들과 다른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듣고도 공감이 가능할 만한, 내용이 알찬 댓글인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읽어드리고, 덧붙여서 제 생각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댓글을 달아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 이 댓글이 얼마 전에 올린 영상, 2022년 현재 우리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좀 댓글로 동참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보는 외벌이 생활이 가장 속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고정관념인 것 같네요. 결혼에 대해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는 저희 부모님조차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말 다 한 거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생각이지만 서로 다른 세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 간의 차이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만큼 상황도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께 저의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희 세대와 아버지 세대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봤자 말꼬리만 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남을 가진다면 저와 말이 통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 꾸준히 하고자 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각자 열심히 돈 벌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 결혼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소극적이고 활동적이지 않아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같이 살림하는 거 힘들어 할 거고 나중에 저를 누나처럼 챙겨주고 집안일 해주는 성격의 여자가 저에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극적이고 모전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그 일이 본인 앞에 닥치게 되면 또 해나가게 되니까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요.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괜찮죠, 여러분? 이 댓글을 보면 느낀 거는, 그래도 이분이, 이 댓글 적으신 분이 제 방송을 많이 보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분이 현직 공무원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 댓글을 몇 번 봤었거든요. 예. 보통 결혼 관련 영상 찍으면 이제 댓글을 꾸준하게 다시는 분이에요.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내용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죠. 굉장히 글도 잘 적으셨어. 사실 우리가 결혼하냐 안 하냐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사실 그게 문제죠. 결혼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 세대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보편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나이 먹고 있으면 무조건 결혼 얘기 꺼냅니다. 네. 꺼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한 30대 넘어가 버리면 뭐 결혼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요즘에 만난 아가씨 없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박성원 25,000원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얼마 전에 계부인 갔더니 손녀딸 사진 보여주던데 그거 보니까 나도 니 닮은 자식 새끼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결혼하라는 얘기는 안 해.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 안 하고 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이번에 누구 결혼했다 하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죠? 요즘에 부모님들 약간 스포를 바꿨어요. 요즘에는 뭐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요. 대놓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남자가 방구석에 갇혀가지고 나이나 먹고 언제까지 그만 글꼴을 살 거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아마 다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보통 보면 이런 얘기해. 얼마 전에 저기 그 산악회 모임 갔는데
우리랑 자주 이제 등산하시는 분은 형님이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네? 니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길래, 너는 혹시나 뭐 만난 아가씨 없을 것 같아가 물어보는 건데, 혹시 뭐 요즘에 뭐 따로 만난 아가씨 없니?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 넌저시. 근데 이것조차도 아파. 예, 이것조차도, 맞죠? 아니면, 뭐 주변에 결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잖아. 그러면, 안 그래도 니 물어보더라. 니는 언제 뭐 국수 먹을 수 있냐 하면서, 어, 우리 아들내미는 아직 뭐, 계획 없다고 얘기하니까, 네 자식도 이제 갈 때 다 됐으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막 이렇게. 어?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놔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그걸 얘기해요. 뭔지 알죠, 이게? 예. 이것도 아프거든, 사실. 듣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부모님 죄송한데, 그런 얘기도 하지 마. 남이 결혼하는 거하고 자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야, 정말로. 여러분, 이거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어. 오히려 결혼하면 팔자가 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더 고생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아셔야 됩니다. 자꾸 자식한테 결혼 압박하시는 부모님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요즘에 애 태어나면 맞벌이 가야 돼요. 뭐 전업주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집안 배경이 안 좋고, 뭐 남자 수입 별로 안 좋으면 대부분 이제 맞벌이 해야 됩니다. 맞벌이해서 애 키우면 그 애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키워야 됩니다. 웃긴 게 막상 손자 태어나서 애 키우면 저러면 못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예. 저희 주변에도 이제 맞벌이 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이 맡아서 하는데 빌런도 이런 빌런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 애들은 천사 악마 공존한다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 키워봤다거나 이제 육아 같은 거 담당해보신 분들. 어떤 때 착하다고도 어떤 때 확 쥐어 박아버리고 싶고. 예. 그런 망감이 교차하는 게 이제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남들이 뭐 결혼한다고 해서 자꾸 자녀들한테 그런 걸 주입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압박을 가한다거나. 예. 사실 어른들이 저런 마음을 갖기 힘들어요. 사실 이분도 아주 좋은 이야기 하셨는 게, 어른들이 현재 청년들이 이해한다는 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 결혼관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하고 저희 세대하고 거의 3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더 차이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0이라 봅시다. 3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변했어요. 30년 사이에. 예.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뭐 또 결혼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나도 변했어요. 대부분 부모님 세대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꼬꼬마 시절에 우리 집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떠올려보면 기억이 날 거예요. 대부분 보면 다가구 같은데 이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뭔가 이제 신혼 초부터 이렇게 뭐 집을 갖춰가지고 하신 분들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은 뭐 전셋집이나 새방, 뭐 사글세 같은데 가가지고 다세대 주택 있잖아. 그런 데에 주택 같은데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부엌 딸린 데 있죠. 화장실 공용으로 쓰고. 예. 그런 환경에서 저희를 키워왔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다가 돈 모아가지고 돈 알뜰하게 모아서 아파트를 갔다거나 빌라로 가신 분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환경까지 온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떤 마인드냐 하면, 뭐 너희들이 갖추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이제 남자 여자끼리 같이 살다 보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가능합니까? 요즘 시대에서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살아온 배경과 마인드가 지금 시대에서 가능하냐 말이죠. 택도 없습니다. 뭘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은행에 돈만 모아도 다른 재테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부모님 세대 최대 재테크는 그냥 예적금이에요. 왜냐? 저 때 금리가 12%, 15% 이렇게 했으니까 특파로 나오는 건 17%도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나왔던 거는. 그래서 저 때 이제 예적금 하신 분들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 부모님 세대에서 거짓말 안 하고 한 200 벌잖아요. 200 벌어도 4인 가구 먹고 살았거든요. 한 생활비나 뭐 자녀분들 이렇게 키우고 달에 80만 넣으면 얼마예요? 1년에 960이잖아. 그럼 이자만 한 150만, 200만 나와. 그렇게 5년 모아서 지방에 아파트 들어간다니까? 예. 네. 예를 들어서 대구라고 치면 대구의 90년대 초중반에 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어요. 빌라가 한 2천만 원이었어. 2, 3년만 진짜 악바리처럼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택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네. 그만큼 저축하지도 못하고 그만 금리도 안 되고 그만한 집값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부모님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모님 세대에서. 네. 이해를 못해. 우리 세대는 가능했는데 왜 요즘 세대는 안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 부모님 세대에 가장 모르는 게 있어. 네, 부모님 세대가 정말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을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래도 소신발언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남자분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아마 남자분이니까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남자분이니까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좋아하잖아. 제가 이렇게 소신발언하는 거. 남자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결혼을 해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남자분들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그냥 아예 작정하고 안 하는 게 아닌데 하려고 해봤는데 나오는 아가씨들마다 이 사람들 결혼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도피처가 필요한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박상원이 안 그렇습니까? 박상원이 주인공이네.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조건과 직업적인 조건을 갖추고 나름 결혼을 위한 어떤 그런 나름의 전쟁이죠. 결혼도 그 전쟁에서 그 실전에서 제대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라는 거 해야 되잖아.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는데 막상 나온 아가씨들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한테 왜 돈 이거밖에 못 모아놨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나는 지금 일할 생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부모님도 아셔야 돼. 아무리 남자가 뭐 여자씨 못 산다. 뭐 결혼이 좋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어떤 개념이 차 있고 자기 일 열심히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싶죠. 남자들도. 근데 그런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부모님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대로 개념도 없는 그냥 취직하려고 하는 취직하려고 이렇게 들어오고 가진 것도 없고 남자한테 많은 것도 다 바라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 며느리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부모님도 지옥입니다. 이게 남편만 지옥이 아니라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는 가정 자체가 힘들어져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내 아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그러니까 내 손자, 내 손녀, 손주, 그리고 부모님까지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좀 부모님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내 아들내미가 장가갈 생각 안 하니까 걱정이다. 뭐 걱정입니까? 솔직히 걱정이 아니죠. 아니 장가 안 간다 하더라도 내 앞가림하고 먹고 살고 열심히 살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결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만약에 나이 차도 뭐 앞가림 못하고 돈 날리고 뭐 그러면 걱정하겠지. 근데 지금 딱히 뭐 결혼할 아가씨를 못 만난다 하더라도 뭐 사회적으로 일하는데 지장이 없고 돈도 모으고 있고 나름 자기가 경제적인 기반을 닦아놨고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오히려 잘못된 아가씨 만나면 그러다가 내 자식이 순진해가지고 여자 얼굴만 보고 별로 개념도 없는 아가씨 만났다가 벌어놓은 돈 다 뺏기고
돈 관리 제대로 안 하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아가씨가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제 얘기하고 싶은 게 여자분들 중에 좋은 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야. 사실인데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결혼 시장에 나온 분들 중에 뭐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어떤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대로 개념이 잡힌 사람들을 찾기가 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예, 특히나 요즘에 안 좋은 사건까지 일어나가지고 남자분들이 여자 만나는 거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남자분들이 결혼이 싫은 게 아니야. 나도 결혼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결혼이라는 걸 너무 집착하고 함부로 했다가는 골러갈 수 있다는 것을 뭐 최근에 사건이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서 오히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도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결혼은 내 자식의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마저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그걸 좀 인지를 하신다면 자식한테 너 왜 결혼 안 하니? 나이 먹고 혼자 사는 건 청승 맞다 이런 얘기 못 하게 될 겁니다. 예.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짝을 못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뭐 못 만나거나 아니면 제대로 개념이 안 잡힌 사람을 만나고 혹시나 결혼했을 때 그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예, 상당히 커요. 나중에 자식들을 원망 안 들으려면 그냥 자식들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혹시나 뭐 아들이나 딸님이 있으면 왜 결혼 안 하냐고 닥달하기 전에 그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한심하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었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얘기 들어보고 아니면 결혼은 잘못된 사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세대처럼 무조건 결혼한다고 해서 쭉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 결혼하는 것 자체만은 쉽지도 않고 결혼 잘못했다간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예. 그 자식들의 생각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남기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